우당탕탕 라디오 방송 오후 2시에 오리시장에서 만나요. 만나요. 네, 우리 언제쯤 오프닝 멘트를 유창하게 할 수 있을까요? 맨날 아쉽죠 뭐. 이렇게 시작했는데 오늘도 서유석 사장님 목소리가 조금 작은 것 같은데 마이크에 조금 가까이 대고 말씀 한번 해보시겠어요? 잠깐만요. 작지? 네. 네, 금요일 2시에는 오류시장 네 번째 방송입니다. 금요일이 아니죠 사실 오늘. 원래는 금요일 2시에는 오류시장인데 오늘은 저희 말하자면 우리 세 사람 약간 사정으로 금요일에 못하고 토요일 1시 25분에 오류시장 이렇게 조금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다음 주부터는 다시 금요일에 방송을 하게 될 거고요. 네, 오늘 이야기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소리로 조금 요전하고 소리가 좀 다른데 하시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 3번의 방송은 다 오류시장 광장에서 막 지난 주민분들 안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요즘 날씨가 너무 덥잖아요. 네. 그래서 오리시장 성원떡집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은 오류시장 성원떡집 안에서 오긋하게 모여서 스피커를 좀 바깥에 갖다 놓고 밖에 있는 분들 들으시라고 그렇게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안에서 하니까 또 아늑한 맛이 있네요. 물론 이렇게 지나는 분들을 또 못 보는 아쉬움은 있지만 한동안 그래도 우리 이 더운 날씨에 건강도 지켜야 되니까 오늘은 조금 우리가 편한 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은 이 성원떡집에 대한 얘기들을 1시간 동안 쭉 풀어봤었죠. 예. 네, 저는 그때 이후로 성원떡집 떡을 한번 먹을 기회가 있었죠. 제가 행사가 있어서 아이고 먹었다가 고맙습니다. 예. 아니요. 그때 콩설기를 이제 제가 시킨 건 아니고 저희 이제 제가 있는 곳 사무실 대표님이 행사용으로 떡을 시켜야 돼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이게 콩설기하고 저는 우유하고 먹는 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조금 그래요? 안 어울리는 조합일 수도 있는데. 아니요, 잘 어울려요. 약간 예. 콩설기가 빵하고 비슷한 느낌도 예, 있어가지고. 백설기하고 우유도 좀. 네네, 아이들 맞아요. 간식으로도 맞아요. 먹고. 어렸을 때 저도 네. 어렸을 때도 그렇게 먹었어요. 근데 저기요 콩설교고 식혜가 좋죠. 식혜. 네. 아우, 생각만 해도 시원하게 그렇게도 한번 먹어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실은 저희가 지금 대본을 제가 인쇄를 좀 적게 해와가지고 영동 사장님하고 같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진행이 지금 좀 서투른데, 그래서 오늘은 네, 고맙습니다. 그 성원떡집에 이어서 또 다른 가게, 성원떡집의 이웃 가게죠. 바로 옆에 있는 반찬 가게 사장님 모시고서 이 반찬 가게 이야기 좀 쭉 풀어보려고 해요. 네, 오늘도 본격적인 얘기에 앞서서 우리 언제나 노래와 함께하는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지난번 떡 얘기 때 빈대떡 신사 튼 것처럼 반찬 가게 관련된 노래 없을까? 앞에 아마 틀고 시작하면 좋겠는데 한번 찾아봤어요. 그런 중에 제가 그냥 음악 프로그램에 반찬이라고 검색해 봤더니 반찬이라는 제목의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저도 처음 들어본 노래예요. 근데 알아보니까 2019년에 제9회 5월 창작가요제, 그러니까 그 전라도 광주에서 이제 약간 5.18 관련 그 가요제가 열렸었는데 거기서 열린 노래 가사가 근데 이제 5.18 관련은 아니고요. 아마 되게들 공감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노래예요. 뭔가 제가 들어봤을 때는 어떤 매일매일 가족들의 반찬을 준비하는 사람, 주로 이제 어머님들에 대한 얘기. 요즘은 어머님들만의 얘기는 아니죠. 네. 그런 얘기를 다소 조금 쓸쓸한 감정으로 그린 노래인데 뭔가 들어보시면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 각자 좀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노래를 한번 듣고 돌아와서 반찬가게 사장님 모셔볼게요. 오늘도 너의
죄송합니다. 이 임혜송이란 가수의 노래는 맞는데 이 노래가 아니에요. 제가 나고요? 이 노래가 아니었는데 반찬 어디 갔지? 아 여기 있다. 다시 되겠습니다. I don't think so. 아이고 광고가 나오네. 우리 반찬 가게 사장님 이거 방송이 엉망인데 싶으실 것 같은데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묘미. 이제 나옵니다. 오늘도 역시 남아버린 반찬 오늘도 급히 열고 닫는 현관문 뒤에 전쟁 같은 아침을 보낸 나만 내 적적한 식탁 위에 남겨진 국에 온기는 없고 덩그러니 놓여있는 밥그릇 하나 이제 먹다 남긴 반찬을 보며 이걸 어쩌나 결국 홀로 치우지 조용히 어무하다 이 끝한 머리처럼 가지수만 늘어가는 부엌 한켠에 남아있는 반찬을 먹어본다 인생 녹록채 오늘도 역시 남아버릴 반찬 내일은 그래 누가 먹고 가나 이런 지나쳐가는 바쁜 뒷모습 내 걱정들이 무색하기만 하다 조용히 어무하다 이 끝한 머리처럼 가지수만 늘어가는 부엌 한켠에 남아있는 반찬을 치워본다 반찬을 치워본다 반찬을 치워본다 인생 녹록채 남겨진 국에 온기는 없어 근실이 야속해지는 식구들 뒤로 잠시 숨 돌리는 평화로운 아침 오늘 하루도 기일 듯하다 어쩌나 어쩔까 다 버릴까 다 먹어야 하나 어쩌나 어쩌면 다 의미 있는 일이겠거니 재밌네요. 반찬 재밌네요. 재밌는 노래였나요? 네. 네. 요런 가사예요. 첫 가사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듣고 오늘도 역시 남아버린 반찬 오늘도 급히 열고 닫는 현관문 뒤에 전쟁 같은 아침을 보낸 나만 남았네 적적한 식탁 위에 남겨진 국에는 온기는 없고 덩그러니 놓여있는 밥그릇 하나 이제 먹다 남긴 반찬을 보며 이걸 어쩌나 결국 홀로 치우지라고 이렇게 쭉 이어지는 네 가사를 너무 길게 읽었나요 제가? 노래 어떠셨어요? 좀 근데 왜 이렇게 슬퍼요, 나는? 그니까 좀 그런 느낌이 있죠. 네.
주부들이 대화를 이러지 않았나? 네, 네, 네.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럼 저도 어머니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 저도 반찬 되게 쉽게 남기고 가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자취를 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시절 엄마가 해주시던 음식이 더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네. 아까우니까 다 먹고 살찌고.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맞아요. 근데 이제 혼자 살아보니까 그 마음을 좀 알겠더라고요. 이게 남으면 다 그것도 쓰레기 되고 뭐 어쩌고 하는 것들이. 네. 어쨌든 좀 이 노래 들으면서 이 반찬 가게 사장님을 네, 모셔보려고 합니다.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사장님? 한번 마이크에 대고 인사 한번 전해주시겠어요? 그냥 안녕하세요 해주셔도 돼요. 안녕하세요. 전 구로구 오류 1동 시장 안에 있는 오류 시장 속에 있는 반찬 가게입니다. 반찬 가게 하고 계시는 오류 1동에 있는 네. 성함은 예, 뭐저 노인인데 김영애입니다. 김영애 선생님. 잘 오셨어요. 아주 잘 오셨어요. 제가 뵌 거는 몇 년 됐는데 사실은 처음 얼굴 뵌 거는 사실 그동안 성함을 모르고 지냈었어요. 그래서 오늘 네, 김영애 선생님이시라는 거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름 예쁘죠? 선생님 여기서 반찬 가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가게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22년 그렇게 되고. 22년 정도. 네. 그러면 올해가 2022년이니까 2000년도부터 예. 시장에서 장사를 하신 거네요. 아 진짜 여기 가게 하신 분은 누구 하나 다들 이렇게 오랜 세월을 여기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걸 제가 매번 느끼는데요. 사장님은 혹시 그 시절에 20년도 2000년에 여기 어떻게 장사를 좀 시작하게 되셨는지. 예. 시작을 하게 된 동기가 좀 뭐라 그럴까요? 반찬을 좋아했어요. 또 아, 네. 반찬을 좋아했고 또 여자가 할 수 있는 장사가 결국 반찬일 것 같고 뭐 남이 뭐 힘 안 빌려도 그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것도 쉽지는 않았고 네. 또 해본 결과 중에 또 우리가 그거로 된장을 했어요. 그래서, 된장이요? 네. 네. 그 상당별로 그거로 유지를 좀 아, 된장을 만들어서 된장이 가장 잘 도움을 팔리는. 줬고요. 그 외에는 이제 시간도 많고 또 뭐 집수도 많이 나가고 하니까 뭐 반찬도 하고 부침개도 하고 놀지 않고 해봤어요. 네, 그래서 네. 해봤는데 가면 갈수록 네. 시장이 살지를 안 하고 죽어요. 네, 네. 왜냐하면 세월은 신식으로 되고 네. 시장은 옛날 90 그대로 있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건물 좋고 깨끗한 데로 가느라고 발길을 자꾸 돌려서 오리시장이 이렇게 참 네, 네. 그거 하게 됐는데 네. 그것도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이끌어올 줄 알아서는 진작에 그만뒀을 텐데 그래도 뭐 재개발이니 뭐니 해서 그냥 혹시나 더 좋아질 하고 수도 이게 있으니까. 네. 세월이 일 많이 흐르고 네.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는데 네. 지금 오늘 여기 온 것도 솔직히 말해서 금방 뭘 얻고 이건 아니고 네. 이왕 시작했던 거 결과가 좋았으면 좋고 네. 또 오리시장 사람들도 여태 기다리던 거 시장이 폭발이잖아요. 네. 오리일동에 그랬으니까 참 역사도 오래된 재래시장이지만 새롭게 네. 재래시장으로 참 잘 태어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힘이 된다면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아, 네. 아, 그런 마음으로 오셨구나. 뭐라도 이렇게 힘을 보시고, 그런 마음으로 오셨군요. 네, 네. 이게 시작부터 되게 어떤 진지한 깊이 있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갑자기
조금 발랄하게 시작해보려다가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네네. 근데 너무 고맙습니다. 선생님 사실은 그냥 꽤 부담스러우셨을 수 있는데 갑자기 제가 와가지고 막 라디오 방송 놀러 오세요 해가지고 근데 지금 말씀 너무 잘하셔서 고생 너무- 많으셨죠 뭐. 네네네.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죠. 네네. 그 말씀 들으니까 그 생각이 나요. 2000년도에 여기서 장사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가 한창 이제 8, 90년대, 70년대, 7, 8, 90년대 잘 되다가 2000년도부터 그러니까 시장의 어려운 과정들이 더 많이 커져갔던 예. 흐름이라고 예. 이전에 들었었는데 2000년 사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거를 고스란히 겪으셨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네. 사장님이 네. 들어오실 때는 네. 그때는 그래도 잘 됐었어요. 네. 그 이듬해 한 4, 5년 지나서부터 이제 전통시장 특별법이 생기면서 이제 대규모 점포가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조금 상황이었죠. 어려웠던 네. 거죠. 그 전에 이제 된장 많이 만들어 파시고 하셨던 게 딱 2000년대 초반에 예. 네, 한창 네. 그때 그때는 돈도 모르셨을 거예요. 그때는 빈대떡도 장사가 엄청 잘 됐어요. 빈대떡. 네. 사람이 줄 서서 사가고. 예. 그랬어요. 저 얼마 전에 갔을 때도 그래도 어르신 한 분이 와서 이렇게 빈대떡인지 부침개인지 이 소주 한 잔 드시고 가시기도 하고 하시던데 명절 때도 예전에는 많이- 더 와글와글 하셨던 거군요. 네. 경기가 좋으면 그게 그런 손님이 많아요. 저 네. 관광 저 광장시장 같은 데 보면 빈대떡 네. 쫙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여기는 여기서 이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네. 그런 분들이 많아야 되는데. 맞아요. 여전히 그런 네. 분위기는 광장시장이 여전한 것처럼 그렇지. 예. 여전히 또 백화점과는 또 다르게 네. 이어갈 수 있는 건데 근데 저는 아까 말씀 중에 반찬 가게 왜 이렇게 시작하셨냐 여쭸을 때 반찬을 원체 좋아하기도 하고 뭐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반찬을 좋아하셨다는 거는 여러 반찬을 이렇게 먹는 혹은 아니면 만드는 걸 좋아하셨다 뭐 그런 얘기실까요? 만드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네. 맛있다 그러니까 좋아서 지금 생각하면 좀 모자랐죠. 네네네. 이제 얻어 먹으니까 좋아서 그냥 맛있다 그러는 걸 모르고 그걸 진짜로 그냥 맛있다 하는 줄 알고 좋아했고 또 사장님 너무 겸손하신 것 네, 같은데 맛있게 했어요, 그 당시. 진짜 맛있으니까 네. 맛있다고 했을 건데 그래서 엄청 맛있게 했으니까. 하셨으니까 맛있었던 네. 거죠. 그리고 또 이 시장에서 뭐 다른 거는 없어요. 저는 또 우리 생활이 네. 넉넉하지 않으니까 네네네. 애들 학교 보내느라고 또 음. 제가 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하고 열심히 뛰어봤는데 그렇게 예. 하신 거였구나. 예, 원하는 대로 애들은 학교를 다 시키고 다 끝냈는데 지금 현재는 뭐 그래요. 네네네. 그래도 예. 장사하셔서 아이들도 다 키워내시고 예. 했는데 워낙 지금의 상황이 안 좋다 안 보니까 좋아요. 예. 아무래도 어떤 그런 게 있는 것 그래서 그냥 같아요. 이왕이면 이렇게 시큼한 가게에서 나가는 것보다는 음. 새로 재건축을 해서 음. 새 가게에서 한번 깨끗하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해보고 싶으신 그 희망이 예. 진짜 좀 잘 예. 됐으면 그리고 뭔가 방송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듭니다, 선생님. 잠깐 저희가 이따가는 또 시장이 겪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또 여러 제가 보기엔 증언자이시기도 해서 이따가는 그 얘기도 들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약간 반찬 가게 얘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사장님 그래도 그때 된장 파시고 그게 분들한테 음식 맛있다는 얘기 들으시고 했던 기억들 중에 반찬 가게 하시면서 조금 이런 약간 좋았던 기억이랄까요? 뭐 기억에 남는 손님이라든지 그런 뭐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지만 혹시 있으실까요? 네. 이거는 뭐 자랑이 아니고 한 사람이 네. 또 한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랬을 때 이 된장이 샀는 된장하고 다르고 옛날에 자기네 집에서 담궜던 된장하고 같아서 먹어보라 그랬더니 옛날 된장이라 해서 손님을 데려오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데려오고 해서 또 그런 재미도 있었고 그 얼마나 뿌듯할까요? 예. 뭐 돈 보담도 이제 그런 재미로 그냥 지금까지 엮어서 나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시장이 죽고 나니까 너무 허무하고 그게 얼른 새로 이렇게 신식
오류시장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다시 또 그런 이렇게 손님들이 예. 그 옛날 그러니까 손수 만든 그런 걸 찾으시는 손님들이 찾아올 수 있는 예. 여전히 사장님은 준비가 되어 계신데, 네, 그런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장사하시는 분들 마음은 좀 또 비슷한 게 있나 봐요. 저번에 떡집 얘기할 때도 가장 좋은 때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렇게 손님들이 여기 떡 좋다, 맛있다 해서 이렇게 소개해서 오고 다시 오고 할 때가 가장 그럼요. 그 뭐 돈 버는 걸 떠나서 그게 예. 그렇게 기쁠 수가 상인들은 없다고. 그때가 제일 신나지요. 네, 정말 기분 좋아요. 네. 마치 방송하는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보고 좋았어요, 뭐 영상 같은 거 보고 좋았어요 할 때 저도 굉장히 그때가 가장 기분이 좋은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장님 그 우리 노래 한 곡을 더 듣고 돌아와서 우리 본격적으로 이렇게 조금 우리가 왜 듣는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다들 뭐 시장들 막 광장시장들 이런 것만 알고 계신 분들은 그 시장 뭐 잘 이렇게 여전히 뭐 놀러 가는 사람들 많고 그렇지 않나? 뭐 우리시장 상황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따가 좀 그런 얘기들을 해보려고 하는데 거기에 앞서서 제가 아까 저희가 신청곡을 사장님께 여쭸는데 사장님은 이렇게 뭐 별로 예. 생각나는 게 없다고 하셨어요. 그거 잠깐 조금만 생각해 보실 시간 드리면서 서유숙 사장님 신청곡이 한 곡 있었죠? 그 곡을 듣고 돌아올게요. 사장님 어떤 노래죠? 서유숙 사장님이 소개해 주실래요? 명자야. 명자야라는 노래. 예. 저는 또 처음 들어보는 노래였는데요. 그 우리 옛날 네. 저희 클 때 어렸을 때 그 모습이에요. 노래 가사말이. 예, 네네네. 그 모습을 그대로 가사말로 옮겨놓은 거라 네네네. 새삼스럽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나훈아 가수 예, 나훈아의 예, 노래죠. 예, 네. 나훈아 가수. 네네. 교수님 저는 노래구나. 최신곡이라면서요 나훈아의. 예, 얼마 안 됐어요. 네네네. 많은 사람들은 최신 나훈아 노래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게 영동 사장님도 좋아하시는 노래죠. 막걸리 한 잔. 테스요. 막걸리 한 잔. 영동 사장님은 딱 심취 있게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를. 네네. 테스 형이란 노래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요즘 알고 있는데 또 다른 곡을 오늘 들어보게 될 것 같아요. 한번 그러면은 나훈아의 명자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나 어릴 적에 개구졌지만 픽하면 웃고 꿈도 많았지. 날깔거리며 넓은 옷 있으니 지금 어디서 어떻게 변했을까. 자야 명자야 불러 사태 아버지 술심부름에 이걸 났었고. 자야 명자야 찾아 사천 어머니 청소해라. 평생 어조나 어스름 저녁 가사가 북녘 하늘 별 하나 눈물 너머로 반짝반짝거리네. 나 어릴 적에 동네 사람들 그놈 예쁘다 소리 들었고 깐죽거리며 못된 철이구나. 지금 얼마나 멋지게 변했을까. 자야 명자야 불러 사탕 아버지 약신 부름에 한의사 됐고. 자야 명자야 찾아 사탕 어머니 팔다리 허리
짐을 나가 졸고 노을 저편에 뭉게 구름 사이로 추억별들이 반짝반짝거리네. 눈물 너머로 반짝반짝거리네. 자야 자야 명자야 무서웠던 아버지 술 깨시면 딴 사람 되고. 자야 자야 명자야 가슴 아픈 어머니 아이고 내 새끼 달래시며 울고. 세월은 흘러 모두 세상 떠나시고 저녁별 되어 반짝반짝거리네. 눈물 너머로 반짝반짝거리네. 네, 나훈아의 명자야 듣고 돌아왔습니다. 영동 사장님도 아는 노래인가요? 예. 아, 알고 네. 있습니다. 재밌잖아요. 네, 노래가 너무 좋네요. 네. 저기 영애 사장님은 어떠셨어요? 노래? 그냥 뭐. 네. 저는 이 방송하면서 이렇게 저도 이제 평소에 사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훈아 같은 그 저보다는 훨씬 위 세대의 노래들을 찾아듣는 편은 아니긴 하거든요. 근데 이 방송하면서 좋은 게 그러니까 좀 좋은 노래들을 많이 찾게 되더라고요. 저는 지난번 방송에서 그 오뚜기 인생이란 노래 듣고서 몇 번을 더 들었어요.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노래가. 네,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오리 시장이 오뚜기 같이 일어났으면 해요. 네, 네. 이게 저희 모두의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반찬 가게 얘기에 이어서 오리 시장이 좀 오뚜기처럼 일어서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떤 오뚜기까지 휘청거리게 하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조금 얘기를 이어가 보려고 해요. 일단 최근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요. 최근에 제가 들은 게 시장에 이제 무슨 오리시장 정비사업 주민 설명회라고 해서 이런 거 한다라고 약간 통지문 같은 것들이 각각 뭐 어디 붙고 이렇게 상인분들에게 전달되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조금 어떤 얘기였죠? 영애 사장님도 받으셨죠? 네, 네, 네. 보시고 어떠셨어요? 내용 보셨을 때? 뭐 맨날 하도 똑같은 걸 그냥 겪었기 때문에 그냥 별 특별한 게 없고. 네네네. 뭐 이번 그 모임에서 이런 결과를 상인한테 결정을 해줄 테니까 마음에 들면 뭐 동의를 해라 아니다 이런 게 없고. 네. 그냥 그랬으니까 일단 참석을 해봐야죠. 네네네. 그러니까 뭐 어떤 이런 게 어떻습니까?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이런 거 진행합니다. 약간 예. 그런 방식이었다는 거고 예. 그럼에도 한번 가서 얘기는 들어봐야겠다 예. 정도의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처음이 아니죠. 이렇게 개발 사업 한다, 주민 설명회 한다라고 부른 게 이제 몇 년마다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일로 알고 있는데 서육 사장님이 이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설명회 뭐 무슨 내용이었는지. 아, 네네. 예, 예. 네. 주민 설명회가 아니고 사업 설명회. 아, 제가 지금 정비 사업, 네네네. 사업 설명회인데 네. 이제 기존에 있었던 정비 사업이 저희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방향이 잘못됐다고. 네네네. 여기 개발하는 거는 100% 환영을 하는데 개발 방향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목소리를 낸 거였었는데 그 기존에 있는 정비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겠다고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사업 설명회를 지금 통지문을 보낸 거예요. 그 통지문에는 이제 토지 소유자와 입점 상인들, 관계자 있는 분들, 또 이제 주민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참여할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기에서 그날 그 자리에서 의견을 듣는 게 아니고 미리 의견을 내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거는 뭔지 잘 모르겠고 사전에 뭐 의견이 있으면 사전에 내라. 사전에 네네. 의견서를 내라 이렇게 네. 돼 있어요. 네. 근데
근데 사업 설명회를 지난번에도 이제 저희가 가져봤지만 네네. 사업 설명에서 저희가 이제 소지분자들이나 입점 상인들의 목소리가 하나 이렇게 잘 관찰이 반영이 안 되지를 되는. 않았어요. 네네네네. 관찰이 되지 않고 자기들 방향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일방통행을 했거든요. 지금 역시도 그렇지 않을까 그게 싶은 비슷하지 생각이, 않을까라는. 네네네. 생각이 들어서 네. 그 당시에도 너무 많은 고통을 겪어서 네네네네. 저는 많은 만감이 교차했어요. 네. 그거 받는 순간 네. 가슴이 막 뛰면서 네네네. 예전에는 가슴이 뛰면 금방 멎었는데 네. 그 가슴이 멎지를 않고 계속 가슴이 뛰는 네. 거예요. 저도- 그렇다 못해 이제 음. 통증까지 느껴지고 그 정도로. 예 네, 그럴 네. 정도였는데 네. 지금 이제 주민 사업 설명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 말씀도 저도 기억이 나요. 며칠 전에 사장님이 그런 거 받으셨다고 하면서 되게 간밤에 힘들었다고 하셨던 네.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 뭐 이렇게 뭐 사업 설명회 뭐 시장 정비 사업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아는 대로 조금 약간 설명을 드리면서 좀 이어가자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차원에서 진행하는 어떤 사업이고 서울 시내 전통시장들의 어떤 현대화 그리고 약간 이제 요즘 이제 다른 식의 백화점 이런 것들에 맞서는 좀 경쟁력을 계속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서울시가 여러 좀 지원을 해주면서 진행되는 말 그대로 시장의 시설들을 정비하는 사업인데요. 이미 이제 말씀대로 몇 년 전에 한 차례 이 시장 정비 사업이 추진이 됐었죠. 지금 이제 시장 지분의 80% 정도를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 업체가 진행을 했었고, 근데 이 이름 자체는 그냥 시장을 정비하는 사업 하면은 말 그대로 좋은 의미로 아마 느껴지실 텐데, 이게 근데 실상은 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응당 벌어진 일이 이 시장을 우리가 어떻게 살려봅시다 이런 방향보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개발을 할 테니 당신들은 뭐 적당한 값 받고서 이렇게 떠나라 뭐 그런 식의 종용들이 주로 이루어진 현황이라서 여러 또 저 우리뿐만 아니고 지금 모인 우리들도 문제의식이 많지만 뭐 여러 서울 시내 여러 이런 사람들이 이 시장 정비 사업이라는 거 문제가 많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한데요. 그렇죠. 네, 네. 이런 사업이 지금 이제 그래서 한 차례 그렇게 진행됐었던 사업이 있었고 하지만 그 과거에 진행됐던 사업은 해당 그 개발 추진하는 업체 측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 특히나 이제 단적이었던 게 이제 어떤 일정한 우리는 이제 여기에 있는 입점 상인들 소지분자들의 동의를 안고 가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진짜로 협의를 잘 갖춰가지는 않고 그냥 큰 지분을 그냥 쪼개가지고 여러 명으로 만들어서 그냥 그 비율을 맞추고 간 문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취소가 됐었죠 사업이. 네네. 근데 그 사업이 이제 또 진행되다 보니까 또 같은 사람들이 진행을 시키다 보니까 여기 보면 상인분들은 뭐 믿을 수가 없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좌시하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또 한 번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설명회도 가보고 막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에 있는 것 같은데요. 어이구 그런 중에 전화가 왔네요. 지금 종호 씨가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네네네네. 시장 정비 사업 취지에 맞지 않게 네. 지금 시장 자리에 시장 정비 사업이라 하면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음. 정비 사업이에요 말 그대로 네네네. 전통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네네네. 근데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음. 시장 정비 사업이라고 하면서 개발업자가 이득을 보고 나가는 그런 획일화된 개발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상복합을 올려서 시장은 정작 없어지고 시장 정비 사업에 전통 시장은 정작 없어지고 거기에 아파트를 올려서 수익을 창출해서 정비업자들이 나가는 형식으로 획일화된 건축 방식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이게 시장 정비 사업이 잘못됐다고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목소리를 냈었던 네네. 거고 네네. 현재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시장 정비 사업에 시장이 없어지는 개발을 하지 말고 네. 시장 정비 사업 취지에 맞게 네, 시장을 네. 넣어서 네. 개발을 하라 이거지요. 네네네. 맞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 중에 오늘 모신 반찬 가게 사장님은 그 한편에서 또 그러니까 특히나 아까 말한 막 이 땅 주인이 이래저래 하는 거 안에서 가장 이제 많은 또 피해들을 보시면서 지내온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이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거 뭐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하지만 또 그걸 떠나서 그냥 여기 지금 장사하시고 있는 개개인들이 만약 뭐가 진행됐을 때 충분히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일정한 이제 권리들을 좀 지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너무나도 안 되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런 중에 이제 약간 제가 잠깐 듣고 돌아오려고 하는 게 지난번에 있었던 시장 정비 사업 그 상황들 속에서 지난 2017년도에 이제 벌써 5년이나 됐네요. 저는 그 사실이 좀 놀라운데 그때 이제 여기 지역 구의원들과 구청에서 찾아와가지고 상인분들 바라는 점 이런 말씀들을 좀 듣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반찬가 김영애 사장님이 좀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그때 제가 좀 녹화를 해놔가지고 그 얘기를 잠깐 우리 녹화된 걸 한번 5년이 지난 지금 잠깐 들어보고 와서 얘기 이어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말씀하세요. 제가 여기 세입자로 산 지가 20년이에요. 그러면 이런 모임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지금까지가요. 허가를 내줄 때는 상인은 어떻게 하고 땅 주인은 어떻게 하는 그 조건이 완전히 합의가 됐을 때 허가가 나와야지 허가 나온 뒤에는 이 사람들 또 다시 딴 사람한테 팔아요. 그럼 딴 주인이 와가지고 우리 보고 또 나가라 그래. 저 이 사람 몇 분 했어요. 내일 모레 또 쫓겨나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세입자 상인들이 우리가 전통시장 상인이 그 재래시장 없어서 좋다는 동의서 없으면요 취소되는 거 알아요. 저도 허가 안 나는 것도 알아요. 상인은 로봇으로 취급을 하고 모이라 헤어져라 해가지고 제가 지금 완전히 모였대 헤어졌다 한 13년 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 봐가지고 오늘 모임이 구청에서 우리가 책임을 져가지고 세입자는 어떻게 하겠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조건이 맞고 합의서를 보내고 제 입주권을 준다, 예를 들어 이사비용을 준다, 기한이 어떻다 이런 거 하나 없이 맨날 이런 모임으로 모였거든요. 그러면 맨날 이 주인한테 쫓겨나고 저 주인한테 쫓겨나고 이거 이제 저는 고지가 됐어요. 이제 완전히 빚쟁이가 됐어요. 네, 여기까지 들어봤는데요. 김영희 사장님 본인 목소리 이렇게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목소리가 예쁘시네. 대략 제가 이제 하신 얘기들을 조금 정리하자면 이런 20년 장사하면서 이렇게 모이게 하고 하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다. 반복된 자리에 대한 조금 일단은 불신을 표하셨고 그런 중에 이제 이런 사업화가 나려면 상인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조금 상인이든 땅주인이든 서로 간에 이제 조건이 좀 이렇게 맞춰가는 과정들 이게 뭔가 평등하게 그런 과정들이 있은 후에 뭔가 허가가 되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실상 그렇지가 않다. 그냥 허가는 그냥 나고 진행이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땅주인들은 그냥 팔고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또 뭐 하려고 하니 또 세입자한테 그냥 나가라 그러고 그렇게 몇 번을 또 이사를 하셔야 됐던 상황들이 본인이 있으셨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분이 되게 어려워지셨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특히 저한테는 강하게 남아있는 말이 이렇게 그냥 이런 허가 진행을 위한 상인들도 다 이런 뭐가 필요한지 알고 있는데 그냥 로봇 같이 취급을 한다는 말이 되게 이렇게 따갑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네. 이 상인들이요. 네. 벌써 오리시장 정비 사업이 3번째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상인들도 이제 지쳤어요. 네. 지쳐가지고 이 지금 현실에서 저기 저 정비 사업 한다는 사람들이 처음에 12년 전에는 임대 상인을 내쫓은 사람들이요. 명돌에서 다 내쫓은 사람들이 한다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될랬는지 신빙성도 없고 부채도 많다고 그래서 이게 진짜로 오리시장을 정비 사업이 하는 건지 그게 또 좀 워낙 지나온 두 번의 과정이 그렇죠. 워낙 엉망이었고 네, 피해보고 엉망이니까. 나가는 네. 지난 방송에서 얘기하셨듯이 앞으로가 이제 쫓겨나고 어떻게 그러니까. 진행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네. 피해자는 고스란히 주민하고 상인들만 상인들이죠. 상인하고 주민이에요. 네. 주민들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공간이 수십 년 이렇게 동안 되면서 이 공간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이제 한복판에 또 있으셨던 성원떡집도 마찬가지고 반찬가게 김영희 사장님은 좀 돌아보셨을 때 어떠세요? 그 당시 좀 상황이
어떠셨을까? 제가 알기로 막 소송도 당하고 상인들이 막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이런 개발 사업, 시장 정비 사업 들어왔을 때 어떤 기억에 나는 것들이 있으세요? 뭐 지나가 버린 거 기억할 필요도 없고 음, 새로 음, 상인은 어떻게 정리를 구청에서 이제 네네네. 법 규칙대로 해주고 네, 또 땅 주인은 어떻게 네. 사업자는 어떻게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개인보다는 그래도 공무원이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마음이 좀 든든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어차피 구청에 재래시장 상인으로 등록이 돼 있잖아요. 지금 뭐 노점에 뭐 금방 피놓고 하는 장사도 아니고 이 시장이 어차피 다시 살아나서 재래시장 뭐 지금 이게 50년이니 40년이 하는 건 뭐냥 100년이 되면 또 어때요? 깨끗한 데서 연장만 되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책임지고 결정을 하시든지 상인과 세입자하고 땅 주인이고 다 마음 편하게 그냥 협조하고 다툼 없이 잘 끝났으면 좋겠어요. 네. 뭔가 앞으로가 중요하다. 과거 예. 어쨌든 좀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좀 잘 돼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미래가 앞으로가 잘 되려면 그냥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말하자면 반복되지 않아야겠죠. 그러려면 저는 많은 주민분들이 과거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것들을 뭐 구청이든 땅 주인이든 이런 그러니까 대지주든 한 사람들이 뭘 좀 조심해야 되고 하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조금 뭐 제가 막 억지로 막 끄집어내고 싶은 건 아니지만 사장님이 그냥 본인이 겪으셨던 뭔가 부당한 처우나 그런 것들을 조금 들려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 이렇게 세입자 입장에서 네. 대주주 측이 좀 그 어떤 당시의 식으로 기억을 정말로 하기가 싫으신 거죠. 네. 2010년경에 네, 대지분자가 네. 지금 추진위원이에요. 지금 정비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이 대지분자 2010년에 들어온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기 상인들, 그 임대 상인들한테 소지분자도 마찬가지고요. 아픔을 많이 줬어요. 큰 상처를 남겼던 사람이 또 다시 정비 사업을 한다니까 이 사람들을 지금도 믿을 수가 없는 거고 사장님은 그 기억하기가 쉽지가 않으신 거죠. 네. 자, 아픈 기억을 자꾸 이렇게 막 끄집어내려고 하는 것 같네요. 네. 이게 참 그 당시에 정말로 새벽에 사장님이 출근도 안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원에서 나와가지고 지게차로 그냥 문을 다 때려부시고 지게차로 명도를, 물건을 다 실어가지고 명도를 내버려요. 사장님네 가게 물건을 하나도 안 남기고 스타트로 그냥. 다 쓸어갔어요. 쓰레기까지 아무튼 뭐 먼지까지 가져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먼지까지도 다 가져갔고 반찬 냉장고까지 예, 싹 한 들어갔어요. 여기 두세 분, 오르 시장에서 명도를 그날 당하신 분이 한 두세 분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났으니까 사람들이 아연질색을 해서 막 다들 그냥 혼미백산해가지고 다들 두 발을 다 들으신 거예요. 저 같아도 그런 거 네, 보면은 무서우니까. 근데 그 당시는 구청 직원들도 없고 여기 저 경찰서 직원들, 동사무소, 동장 이런 사람들 다 놔뒀어요. 예, 엄청 나섰어요. 한 20-30명 나와서 그냥 뒷짐만 지고 계셨었어요. 예, 뭐 사람들이 나와서 뭐 구경만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울고불고 한쪽에서는 우는데 그분들은 주머니에 손 넣고 서서 지켜봤어요. 정말 배탈스럽더라고요. 이게 신분이 이게 신분의 차이인지 정말 이 서민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지 서민이 이렇게 짓밟히고 이렇게 울부짖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어떤 사람 와서 위로해주는 사람 한 명 없었어요.
그 이게 당- 그냥 지역신문. 합법이다 이런 식인 네, 거겠죠. 그 당시에 이 지역신문에 구로타임즈 그 송 기자님이 가슴을 치고 울었다니까요. 같이 우리 가게에서. 껴안고 우르신 네. 분이 그분이에요. 네. 다른 분은 없었어요. 그분이 같이 껴안고 저희 가게에서 이제 그분들이요 하물며 자기들이 명도를 하면서 우리한테 랩을 달래는 거야. 랩. 예. 잘 예, 이걸 하면서 예, 그걸 랩을 달래요. 명도하는 사람이- 그 법에서 법 달리라 그러나 집 달리라 네, 그러나 집단. 그분들이 와서 랩을 달래 랩을 통째로 가져갔거든요. 너무 이거를 줘야 되는 어. 그렇게 잔인한 분들이에요. 그날 저희는 새벽에 나왔으니까 그걸 다 지켜봤고 예. 그래가지고 오리시장 바닥이 다 깨져서 예. 하수도가 그때부터, 네. 내려앉아서 비가 오면 오면 물이 그래서- 내려가지를 않았어요. 네, 네. 예. 그런 고통을 당하고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답니다. 그런 회사가 이 신산 D&I인데 부채도 많은데 이거 정비 사업 한다니까 하다가 부도나지 말고 그냥 공공개발로 해라. 이 전통시장 안 들어가 있는 공공개발을 해라. 네. 이게 주민과 상인과 다 이게 바람이에다. 네, 네, 네. 참 그러니까요. 명도 소송 제가 TV나 이런 데서 말은 들어봤지만 저도 그것이 진짜 이제 눈앞에서 봤을 때 얼마나 이 세상이 잔인하게 돌아가는지를 그 참 아픔이라는 건 누가 네. 감히 그럴 것 말을 같아요. 못해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제 종종 듣곤 했었는데 시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 몇몇 가게가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집행을 당했다는 것을, 네네. 근데 그 이제 그러니까 김영희 사장님이 그 당사자 중 한 사람이셨던 네. 거죠. 저는 네. 그거는 모르고 있었어요. 제일 첫 네. 스타트. 네네, 가장 처음 그걸. 네, 사장님은 나오시지도 않았는데도 새벽에 벌써 와서 어. 그게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예, 군복이 좀 세우듯이.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문을 열으세요.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자초지정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가져가야 됩니다. 하고 가져가는 거와 사람이 지금 출근도 안 하셨는데 오시지도 않으셨는데 문을 다 때려 부시고 들어가서 가져간다는 게 정말 세상에 이런 잔인한 법이 있나 싶었어요. 뭐 법으로 인해서 뭐 집행을 한다고 하니까 뭐 아야 소리 못하지만 정말 그때는 뭐 정말 기가 막혔지요. 제가 이런 얘기 자꾸 하게 돼서 저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기도 한데 김영희 사장님한테. 근데 한편으로 다시는 또 이런 일이 있지 않으려면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사실은 제가 지금 찾아보려고 해도 그 당시 뭐 사진이나 기사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브로타임즈에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브로타임즈에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거예요. 그때 네. 송희정 기자님이 촬영을 하고 네, 그랬어요. 네. 함께 하셨던 네. 기자님이시군요. 그걸 보고 얼마나 속이 상하겠는지. 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제 뭐 이 명도소송 얘기를 조금 나눠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하려다가 근데 이게 맞았던 것 같아요, 사장님. 오늘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아무튼 이 얘기까지 좀 어쩌다 하게 됐는데요. 지금 또 시작이 되고 있어요. 뭔가 시작이 되고 있고 저도 곁에서 이제 떡집 사장님을 봤을 때 이 지친 마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런 것들이 느껴졌었는데 그래서 앞으로가 더 앞으로를 진짜 김영희 사장님 말처럼 좀 이렇게 서로 힘을 주면서 지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중에 그래도 좀 현재에 대해서는 좀 여쭤보고 싶어요. 좀 떡집 사장님들은 현재 뭐 이런 상황들 얘기해 주셨는데 김영희 사장님은 좀 현재 좀 어떠신지 현재 상황 아까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바람의 얘기도 주셨는데 약간 상황이 어떠실까? 하는 것도. 저는 예를 네. 들어서 예. 세입자 형편이지 예. 땅이 없는 사람이 예. 뭐 양쪽 다 그 할 필요 없고 예. 땅 주인은 땅 주인대로 권리를 찾고 예. 또 세입자는 세입자에 대한 그 100% 줄 거를 네. 100% 주는 대신에 말로만 하지 말고 네. 예를 들어 지금 경제과에서 우리 상인들한테 내보낸 거 뭐야 네. 상인들은 어떤 식으로 집을 지었을 때 재입주권 예를 들어서 네. 뭐 이제 등을 이 구청에서 책임을 지겠다 네. 이랬을 땐 싸울 필요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네. 명확한 좀 대책이 세워지면 대책이 세워야지. 네. 그런데 원점회로 그런 쇼하고 또
우리를 그래고 나니까 다들 그때 100만 원, 10만 원, 100만 원인가 뭐 그때니까 하도 오래돼서 잘 모르겠어요. 받고 다 나갔어요 그때. 네, 100만 원. 예, 100만 원 받고 많이 100만 원 받은 돈에 이사 비용이 100만 원. 예. 많이 딱- 받은 사람은 300만 원. 이사 비용도 안 되겠는데. 그건 진짜. 그 이사 비용이라고 줬어요. 이사 비용이라고 100만 원 내고 300만 원. 300만 원은 큰 인심 쓴 거죠. 예. 상인들의 입장에서 좀 확실한 그러니까 일정한 예. 약속을 받을 수 있어야 예. 뭔가 그러니까 그 어떤 건- 방식이든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할 수 건축하는데 있는데. 지장 없도록 예를 들어서 네네네네네. 하겠는데 네네. 무작정 뭐 나가라 뭐 네. 옛날식으로 뭐 100만 네. 원 줄게 나가라 이런 네. 그런 네. 거는 하지 말고 네네네. 우리는 이제 입점상의 보호대책이라는 법이 있어요. 전통시장 특별법에. 그게 결국은 김양 사장님이 그런 말씀하신 거죠. 대책을 그 좀 보호 대책이 세워달라고 확실해야 이제 되는. 보호대책을 예, 해달라고 맞는 말씀- 말씀이십니다. 네, 네. 거기에 현실적으로 다 있어요. 네, 그게 네,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법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네. 안 되니까. 네, 네, 네. 네, 자꾸 그런 네. 말씀을 하시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네. 이제 자제분들은 훌륭한 기술이 있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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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교수님 있고. 네. 아 그런 얘기를 좀 더 나눴어야 되는데 사장님 제가 사실 이 방송 하면서도 우리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라디오 방송 하면서는 막 개발 문제 얘기 너무 복잡하게 하지 말고 사는 얘기 많이 나누자.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또 더 이렇게 알고 싶은 마음 그리고 뭔가 더 알아야 또 사람들한테 뭔가 이 심각성을 좀 느끼게 할 수 있겠다는 욕심에 제가 여러 가지를 더 여쭙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좀 여기서 마무리를 하면서 네네 또 이어서 네 앞으로의 과정들 다음 방송들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노래 한 곡을 틀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영동 사장님이 추천해 주셨던 60대 노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이건 아마 영동 사장님, 효숙 사장님이 그러니까 김영애 사장님 보면서 이 노래 혹시 조금 좋아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틀어놓은 노래인데 저는 이 노래를 이제 김광석의 버전으로 알고 있는데 더 이전 버전이죠 원래. 원래 원 작자는 그쵸. 김광석인가 그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서유숙 사장님이 듣고 싶은 버전은 혹시 다른 분인가요? 맞아요. 네. 그러면 김광석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들으면서 금요일 2시에 노르시장 오늘은 금요일 토요일 1시 25분에 노르시장으로 진행했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쓰셨습니다. 곱고 희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내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너를 기억하고 세월이 흘러가네 흰머리가 늘어가네 모두가 떠난다고 여보 내 손을 꼭 잡았소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다시 못 올 그 먼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홀로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